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100만 장자가 되는 9가지 방법. 네, 이 책이고요. 이 책은 파라 그레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억만장자가 된 파라 그레이의 감동 실화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이 사람이 10대에 100만 장자가 되었고요. 20대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렸을 때 그런 있었던 일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이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유니크라는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클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모임을 갖기로 해서 그 레스토랑도 투자를 받았고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동 수단도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모임을 갖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4명이 처음에는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엄마가 정말 근사하게 아침을 차려주고 형이 넥타이와 그런 걸 다 준비해주고 옷도 다려주고 구두도 광을 내주고 막내 동생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누나가 그런 그 진행 순서에 대한 그런 걸로 요약을 해서 적어주고 그렇게 해서 8살 나이에 그 모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돼서 차 오는 그 해주기를 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몇 시까지? 10시까지 와달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15명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 4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15명이 모인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왔는지 1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 차를 타고 그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서 이제 내려져 이제 그 아저씨가 그래요. 이 파라한테 네가 리더라고, 네가 팀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사를 해요. 차에서 내려서 이제 호텔로 들어가요. 그랬는데 이 직원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에서 온 뭐 사탕이나 팔러 온 그런 꼬마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사장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했더니 그 차를 태워다 준 사람이 페리였거든요. 페리가 들어와서 이 직원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거래한 그런 호텔이었으니까 잘 알죠. 그러면서 그 직원을 나무라면서 사장님 그 모임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손님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소개를 해요. 어린 사업가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자리를 안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룸을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갔더니 음료수하고 뭐 종이컵, 펜하고 종이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사장이. 그래서 거기서 모임을 가져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파라가 로이 그 멘토한테도 그렇고 너가 리더라고, 이 페리 아저씨도 그렇고 너가 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이끌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신의 소개를 하고 이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한테 그 내용을 적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해요.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날 무렵에 이 페리 아저씨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잠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나도 여기에 참석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음 회에 참석해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 이야기, 자신의 경험들을 이 아이들한테 멘토로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이 잘 돼요. 그렇게 잘 되고 그러면서 그 후원도 받고 해서 그런 사업을
음료수, 노점에서 음료수를 팔 수 있는 후원금을 받아서 그 음료수를 팔고 그런 행사를 하고 쿠키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투자를 받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명에서 한 명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14명이 돼요, 멤버가. 14명이서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기프트카드. 그런 그 동네에서 여러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 상가들을 토대로 해서 기프트카드를 판매를 하면서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돼요.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언론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도 생겨서 커다란 투자 금액도 받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규모가 조금씩 아주 뭐 쿠키나 팔고 레모네이드나 팔고 그랬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하려고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거기서 그 모임에서 빼서 독자적으로 따로 사업을 하려는 구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멘토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경제적인 관리, 세무 관리는 그 누나가 또 맡아서 잘 했어요. 꼼꼼하게. 정말 세워나가는 돈이 없도록 잘 관리를 했는데, 그렇게 다른 아이의 부모들이 그렇게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화가 오고, 그 파라 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면서 왜 제일 어린데 리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황당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는데 그 형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일본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 일도 정말 잘 돼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임대 아파트에서도 정부 그런 식료품을 의존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나아져서 집도 여러 번 옮기게 되고 좋은 아파트로 또 옮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고층 빌딩에 방 3개가 있는 그런 빌딩으로 이사를 해요. 그런데 워낙 그런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했지만 거기에 또 나가는 지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쪼달리기는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형은 그런 우연한 기회에 일본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사업을 또 조그맣게 비즈니스를 만들어요. 만들면서 그 사업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형들도 외할머니 댁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누나는 누나대로 공부를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 출장이 많아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걱정인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어린데 보호해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빠져있어요. 그럴 때 그 큰형이 그 외국에 일본에 가 있었는데 파라를 한 6주 동안 데리고 가겠다고, 너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6주 동안 파라를 데리고 일본에서 생활을 해요. 형을 따라서 일본에 가서 그 여행도 다양한 경험도 하지만 일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나 규율, 완벽함 등을 추구하는지, 그런 꼼꼼함이 있잖아요. 세밀함. 그리고 또 예의를 중시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이 사람들이. 이 형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친구 부모들이 독자적으로 또 따로 나가서 할 생각을 자꾸 하고 하니까 이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잖아요.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파라가 조금 속상해하죠. 그러한 일 때문에.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든지 가능해, 파라.
위대한 출발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종착점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일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유니크 그 파일 상자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자 똑같이 다 분배를 해요. 근데 그 분배하기 전에 얼마가 모였었냐면요. 잔고가 1만 달러가 있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돈이 커지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욕심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똑같은 돈을 분배를 해줘요. 근데 똑같은 분배를 했는데 그 금액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1,500달러였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쉬움을 하죠. 훨씬 더 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게 자꾸 외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 100만 장자 프로젝트에서 요점 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처음 겪는 좌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성공을 향한 도전에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이때 역경을 극복하면서 냉철한 머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기술이다. 첫 번째, 좌절은 꼭 겪는다. 좌절 없는 사업은 없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인생에서도 좌절은 항상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게 좌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은 꼭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해도 수천 번의 수술로 치고 아무리 위대한 야구 선수라고 해도 삼진아웃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기 그 실패를 겪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배우는 거를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데도 그만큼의 값어치는 꼭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하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은 다르다. 모든 문제가 내 잘못은 아니다. 인종차별은 1000가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가족들도 다 그런 불합리함을 당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수천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를 통해 교훈을 얻어라. 세 번째, 어려운 시기를 당했으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어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처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실패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사람 자체가 실패자는 아니죠. 그게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실패도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워서 또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 속의 한 가지일 뿐이죠. 경험일 뿐이죠.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실패자는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인간관계와 충성심은 성공의 초석이다. 인간관계와 충성심은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공만을 기대하면서 일하지 말라. 그렇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 사업을 할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일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힘을 키워야 하는 거겠죠. 일곱 번째, 기회가 아닌 사람에 투자해라. 올바른 친구나 사업 동료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때 진정한 친구를 얻고 그런 기회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에게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최악일 때, 그때 가장 강해진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업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 가족이 각자의 삶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은 사업을 하느라 일본하고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집에 잘 없고, 그리고 또 밑에 그 위에 두 형도 외할머니 댁에 가 있고, 누나도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엄마도 일이 잘 돼서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많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일주일에 뭐 3, 4일은 출장을 가 있으니까 거의 집을 비우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파라만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구하고 학교를 다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럴 비용은 또 없는 거예요. 집안 경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은 하지만 또 그만큼 지출이 많이 있잖아요. 고급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 관리비나 그런 것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형편은 아니고 해서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를 써요. 개인 교사 할 수 있는, 그 가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을 구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 명을 면접을 봐서 한 사람을 구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거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대학생이 그러니까 3일을 공부 가르쳐주고 이틀은 누나와 엄마가 교대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정을 잡아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이제 개인 과외를 하는 그 학생하고 정말 친하게 잘 지내요. 대화도 잘 통하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그 부모님이 외국 생활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권을 배우고 익히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잘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잘 친하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관계로 잘 지냈어요. 그러는데 파라가 너무 사업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알바생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빚도 남고 대출금도 있고 상황이 여력이 없는데 무슨 사업이냐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무슨 사업할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그런 다양함과 그런 것들을 그냥 넓은 시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각의 깊이나 그런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다양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했어도 그 생각은 깊이가 아주 좁고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을 고정관념 틀에 갇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쳐 줄지언정 그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대학생 그 누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그만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기로 하면 이제 홈스쿨링을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파라그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큰 형이 정말 일본에만 있다가 그 런던하고 그런 런던에서 일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아요. 컨설턴트 그런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요. 일본과 런던하고 영국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던 중에 그 큰 형을 소개를 해줘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책임자로 일을 하게 돼요. 런던에 가서. 그리고 누나도 그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 공부를 하려고 그런 학교가 런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런던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위에 두 형도 외할머니 댁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엄마도 또 거의 다 집에 안 있고 출장이 주로 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큰형이 파라를 데리고 자신의 있는 런던에서 살겠다고 하죠. 그래서 누나, 이제 먼저 형은 가 있고 누나도 이제 런던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야 되니까 누나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라한테 다른 승객들 구경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돌아보는데 시간을 보내라. 파라가 누구인가? 파라가 원하는 것은? 파라가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재능, 능력,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파라의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달성 가능한가? 아니면 비현실적인가?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누나가.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기니까 비행기 시간 가는 동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나의 그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아 성찰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런던으로 떠나요. 여기에 성공의 시작이라고 그런 백만장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관찰하라. 두 번째, 비즈니스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어딜 가나 경쟁자는 있어요. 무엇을 하든 항상 경쟁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멘토는 필수적이다. 그 분야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멘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비즈니스로서 성공한 멘토, 아니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에 그런 성공 사례한 멘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우고 듣고 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경청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 정말 사람들한테 그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경청은 정말 중요해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경청인데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경청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말에 경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훌륭한 아이디어도 달성할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해도 그거를 이끌어내고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한 말이에요.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받았으면 그만큼 되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을 해서 벌어서 되돌려주면 돼요. 그만큼 이상을. 그리고 여덟 번째, 사장이면 리더일 수 있어야 한다. 리더라는 그 책임,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약속을 지켜라.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약속. 시간관념,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 시간 관리에 대한 약속, 그러한 것들 잘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가 누나와 같이 런던을 도착을 해서 큰 형을 만나요. 만나면서 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